네,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시작하는 생물 이야기.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? 그래서 지금까지 좀 만들어둔 그 이야기 목록이 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최근은 아니고 그 댓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. 그 세포호흡 내용을 한번 다루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그 목록에 있던 내용들 하기 전에 일단 그 세포호흡 내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세포호흡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야기가 좀 간단하진 않아요. 그래서 크게 사실 실제 이론을 배울 때도 3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배우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3부작 정도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. 세포호흡은 일단 그 포도당이라는 연료죠. 그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어떻게 뽑아낼까? 이게 이제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건데 크게 해당 과정, 그리고 TCA 회로,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3단계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해당 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세 가지 이야기가 이제 계속 연결이 되게 한번 스토리를 이어서 가려고 하는데요. 어떤 곡물을 판매하는 그 상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3부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등장해요. 근데 머리에 이마에 주름이 있죠? 할아버지입니다. 팔 좀 이상하죠? 네. 되게 신나 보이네요. 네, 지팡이를 한번 이렇게 할까요? 보니까 할아버지 옆에는 그 뭐가 있더라고요. 뭐가 잔뜩 들어있는 박스가 하나 있어요. 봤더니 네, 도토리가 가득 든 상자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. 건물이 너무 얇아져 버렸죠? 네. 가게에 보니까 땡땡상회 어떤 가게인가 봐요. 이런 곡물 같은 걸 파는 가게인데 이 할아버지 가게였던 것 같아요. 이분도 오랜만에 오셨나 봐요. 근데 오래전에 왔다가 가셔서 그런지 문이 되게 다 안 열리고 되게 조금만 열리더라고요. 근데 할아버지가 그 가게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뭔가 반가운 게 있었나 봐요. 뭔가를 쳐다보고 놀라십니다. 탁자 위에 뭐가 있어요. 네, 좁은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까 탁자 위에 믹서기가 있더라고요. 그 곡물을 갈 때 쓰셨나 봐요, 이렇게. 그러면서 생각을 하신 거예요. 도토리 가져온 거 중에 일부를 조금 갈아가지고 가져가야겠다. 온 김에 조금 갈아가지고 가면은 그 가루 가지고 이제 파로 도토리 묵도 만들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온 김에 조금 갈아가려고 하셨나 봐요. 네, 근데 할아버지가 조금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. 팔 좀 이상하네요. 막 이렇게 된 것 같고 다시 그만큼 당황했다는 뜻. 이게 잘 안 됐나 봐요. 그리고 옆에를 봤더니 뭐라고 글자가 써 있어요. 그 매뉴얼의 한쪽을 이렇게 찢어 놓으셨나 봐요. 뭐라고 써 있었냐면 작동이 안 되면 가루를 조금 넣고 돌리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루를 만들려고 이걸 쓰는 건데 칼날이 안 이렇게 칼날이 있을 거예요 아마. 칼날이 안 돌아가면 가루를 좀 넣고 돌리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어떤 그 설명문이 있더라고요. 네, 탁자가 다리도 없었죠 지금. 써 있는 대로 아저씨가 아저씨가 아니라 할아버지죠. 할아버지가 가루를 조금이 아니라 많죠. 이거는 묻은 때라고 하고 임기응변. 요만큼만 이렇게 가루를 좀 넣었어요. 주머니에 있던 도토리를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도토리를 넣은 게 아니죠. 도토리를 이용한 가루가 조금 있었는데 그 가루를 조금 넣은 거예요. 그리고 돌려봐야겠다. 그리고 스위치를 온 켜는 거죠. 네,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믹서기를 돌리고 가져오셨던 이제 도토리 가루 조금 그 묵혀두려고 하셨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 조금 넣고 이제 다시 밖으로 와봤어요. 이제 이걸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봤는데 쉽지가 않겠더라고요. 도토리가 한 상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 한 상자가 있었죠. 근데 이게 너무 크니까
문을 통과를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, 요거를 좀 두 개로 나눠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? 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. 펜이 좀 굵게 나오네요, 오늘. 네, 문이 좀 좁죠. 그래서 이거를 둘로 나눠가지고 들어가자. 네, 그런데 할아버지가 뭘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. 뭐야? 라고 이제 소리를 치십니다. 봤는데 이상한 생명체가 등장합니다. 근데 이건 새예요. 새가 걸어다니죠. 오, 이득. 새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를 봤더니 도토리를 탐내나 봐요. 새가 오더니 도토리를 몇 개 물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. 야, 그래서 뭐야? 그거 가져가면 어떡해? 라고 이제 깜짝 놀라신 거죠. 네, 에이, 그냥 뺏겼네. 하고 또 좀 아쉬운 마음에 할아버지가 이제 믹서기는 어떻게 됐을지 다시 한번 들어와 보셨어요. 그 생각나시나요? 잘 안 돌아가면은 가지고 있던 완성품 가루를 좀 넣으셔야 돌아갑니다. 라고 해서 넣고 지금 박스 두 개로 나눠서 들여오고 뭐 이러면서 막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됐을까 이걸 봤더니 네, 믹서기가 사람만큼 커졌죠. 이건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. 해결을 할 수가 없다. 이 아저씨 너무 할아버지 너무 식탁 위에 올라가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? 도와주세요. 네, 그럴 때는 발 받침을 하나 만들어 드리면 되죠. 좋아, 자연스러웠어. 이걸 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처음에 그렇게 조금 넣어놨었거든요. 근데 이게 보니까 와서 보니까 거의 한 2배 이상이 이렇게 막 불어 있는 거예요. 역시 안 돌아갈 때는 내가 먼저 투자를 해야 이렇게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구나, 이런 삶의 어떤 가르침까지는 아니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아쉬우니까 뭐 창문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줄까요, 여기다가? 네,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역시 이렇게 지침서에 써 있는 대로 하니까 가루가 그냥 잘 생기네.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.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누가 들어왔는지도 못 들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. 누구야 거기? 그랬더니 인사 소리가 들려요. 안녕하세요. 사장님이시구나. 번개가 아니죠. 네. 네, 사실은 할아버지가 이제 이 곡물 가게 사장님이셨나 봐요. 근데 이제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한동안 가게를 닫아두고 계셨다가 마지막으로 둘러보러 오신 건데 사실은 이제 이걸 딴 사람한테 이 가게를 넘겨야겠다. 그래서 아마 광고를 냈었나 봐요. 누구 이 가게를 이어가실 분 좀 연락 부탁드립니다. 그래가지고 이 가게를 이제 이어서 해보겠다 그런 분이 오신 것 같아요, 오늘.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. 오, 자네구만. 아마 통화만 해보셨나 봐요. 그래서 누가 이제 와가지고 새로 이 가게를 물려받으실 분이 와서 인사를 드리는 거죠.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. 예의가 좀 바른 사람인가 봐요. 그리고 봤더니 이분도 뭘 챙겨왔냐면 네, 도토리 박스를 챙겨왔더라고요. 원래 그 같은 업종의 가게를 운영하셨었나 봐요. 네,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평생을 이렇게 운영하셨던 가게를 다른 젊은 친구에게 이제 물려주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